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이 알아야 할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합리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고용 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기업의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율 한도를 5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 서비스업 무대 감면율의 적용기한을 종료하였고, 지방에 비해 창업 여건이 양호한 과밀 억적 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50% 인하하여 일반 50%, 청년 생계형 100%에서 일반 25%, 청년 생계형 75%로 인하하였습니다.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이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25%,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35%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 상향하고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는 기존 15%에서 25%로 상향하였습니다.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 특례 인정 범위 확대. 세제 혜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는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입금 불산입 후 지출 시 입금 산입 특례가 새롭게 추가되어 기업이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세액공제율이 기술가치 금액의 10%에서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낮아졌으나 취득기간을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최대 2년간에서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최대 3년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법인세 공제, 소득감면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기업, 근로자 모두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하였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이 매출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6%에서 9%,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15%에서 20%, 일반 투자는 5%에서 1.5%로 상향하고 추가 공제율은 일괄적으로 10%로 상향하였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투자에 투자하여 기업 규모별 차등 공제율을 적용하는 기한을 3년 연장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였습니다. 단, 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통합투자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지방이전 지원세제 제도 정비.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됩니다. 감면 대상에는 공장시설 및 본사를 이전하기 위해 조업 중단 및 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하고 업종의 경우 공장, 본사 이전 전 2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구간 세율 조정.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상근 근로자 수가 5% 미만인 요건을 세 가지 모두 갖춘 법인은 법인세 과세 표준 구간 중 2억 원 이하 및 2억 원 초과 200억 이하 구간을 200억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주식 관련 전격 인적 분할 요건 합리화.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라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도 나눠 갖는 형태로 주주 구성은 그대로 유지되며 회사만 분할하는 인적 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전격 분할로 보도록 요건을 합리화하였습니다.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2월 공제금액 명확화. 배당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2월 공제 대상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2월 결손금액과 배당금액 합계액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 조사 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되 심사 청구 또는 이의 신청에 따라 재조사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 지원. 의료기술협력단은 연구중심 병원의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 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 지원에 특례 기부금이나 일반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송금 산입 대상에 추가하였고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송금 산입 가능한 특례 규정을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정 청구 절차 신설. 외국인 투자자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비거주자 외국 법인이 직접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 연결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의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법인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의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요. 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이 있는 신주 납입 대금으로 구주, 즉 하나의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신주의 보통주 전환 시까지 과세 이원합니다.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과세 특례 신설. 개인사업자의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기계 처분 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처분이익에 대한 분할과세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건설기업 처분 양도차익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양도차익에서 대체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0만원 초과분을 3년 분할로 과세합니다. 다만 5년 이내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사업관리는 총수익금액 전액 산입 전 폐업 등의 경우 미산입금액 전액 총수익금액 산입 후 해당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상 대표님이 알아야 할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